해파리떼 출몰. 포항 앞바다가 발칵 뒤집혔다. 전쟁이었죠. 전쟁 정도가 아닙니다. 보다 일보 직전입니다. 관찰의 눈으로 바라본 해파리와의 전쟁. 곱창 어디까지 먹어봤니? 곱창은 구워 먹어야만 한다는 편견은 너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국민 외식 메뉴 곱창의 무한 변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상을 만든다. 카메라 핸디로 들고 저 위에 찍으시다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느낌들을 주는 팩트가 있어요. 감성 미니어처의 선구자 류승호 작가를 스토리 잡스에서 만나봐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너머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오늘의 주인공 올여름 태풍 맞은 오징어. 그리고 풍요의 계절답게 전갱이와 삼치까지. 요즘에 가장 많이 잡힌 거는 이제 뭐 해파리가 많이 잡혔죠. 해파리 주의보가 떴다. 독성 해파리가 해운대 해수욕장 해파리들을 일체로 떠냅니다. 제철 맞은 물고기 대신 그물을 가득 채운 해파리. 어민들에게 만선의 꿈은 사치다. 거장 안에 그냥 꽉 찼어 그냥 한 100톤씩 100톤. 온 바다를 점령한 불청객. 전쟁이었죠. 전쟁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독을 가진 대형 해파리로 고기는 물론 그물도 남아나질 않는다. 눈에 들어가니까 따갑지. 이래라도 시가야지 뭐안 되면 따가라. 일이 안 되는데. 거대한 해파리가 어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보다 일보 직전입니다. 동해안의 모습을 드러낸 달갑지 않은 손님. 바다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떼를 관찰의 눈이 확인했습니다. 바다의 불청객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요원들. 이번 관찰구역은 동해안 중에서도 피해가 심하다는 경북 포항. 풍요의 계절답게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항구이건만 조용하다 못해 스산한 분위기. 인적조차 없다. 그때 한쪽에서 작업 중인 어민 포착. 안녕하세요. 채널A 관찰 카메라에서 나왔는데요. 채널에요. 네네. 아, 예, 뭐 관찰해요? 네? 뭐 관찰해요? 아, 여기 요즘 포항 앞바다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 해파리. 올해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해보다 한 4-5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물 손질하는. 지금 해파리 때문에 해파리가 이게 걸리면 그물이 다 찢어져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다 해파리. 촘촘해야 할 그물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 우리가 양망을 하잖아요. 해파리 무게 때문에 그물이 다 찢어져요. 이게 해파리 붙은 거 보세요. 이거.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다 끊어져 작업마저 힘든 상황. 피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요원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어민. 사진 한번 보여줄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가 찬다, 동영상을 확 딱 보여요.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물 딱 한 서너 발 당겼는데 해파리가 이만큼씩 온다. 이게 전부 다 해파리라니까. 이 보세요. 이게 해파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물 이러는 거예요. 지난 6월 남해안에서 보이기 시작한 열대성 해파리. 그러다 올 8월부터는 동해안에서도 대거 출현하며 온 바다를 점령. 어획량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얼굴에 쓰고 계신 건 뭐예요? 해파리 때문에 눈에 하루에 몇 번씩 쏘여요. 그래서 그런 걸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지금 땡기면서도 지금 눈에 개 튀는데 뭐 해파리가. 어민들에게 보호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거 안 하면 따가바가 못해요.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해도 지금 해파리가 막 묻어있는 자국이 막 있잖아. 이래가 이제 해파리
뺏기고 이제 또 뭐 할 때는 일할 때는 또 일하고 해파리 올라오면 또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하죠. 도대체 동해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3시. 바다를 습격했다는 독성 해파리떼를 확인하기 위해 항구를 찾은 요원들. 채널에 관찰 카메라 촬영팀인데 좀 해파리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같이 가도 되죠? 일본 요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완벽 착장 후 탑승.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저희 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요원들 태운 배 포인트까지 힘차게 달려요.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망이라서 뭐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수확할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잡힌 거는 이제 뭐 최근까지만 해도 해파리가 많이 잡혔죠. 해파리요? 예. 뭐 그물의 90%가 해파리니까. 예. 그물의 90%가 해파리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20여 분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했다. 혹시 모를 만선의 꿈을 품고 서서히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선원들.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서둘러 그물 앞으로 향한 일본 요원. 어느 정도 올라온 그물을 확인하는데 그물 속에서 발견한 초대형 해파리. 심상치 않아 보이는 크기의 해파리가 얼핏 봐도 한두 마리가 아닌 듯하다. 그물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한 모습이 만선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나마 잡힌 물고기도 해파리와 뒤섞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 잡힌 물고기라도 사수해야 한다. 그물을 쏟아내자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내는 해파리. 예, 허옇은 저건 전부 해파리예요. 뭐라 해파리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올해 처음 발견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개체수는 역대급이라고. 동해안을 뒤덮은 해파리,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네, 노무라이끼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서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 상승하며 난류의 양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라 추측돼요. 평균 크기가 약 1m고 최대 2m까지 크며 무게가 200kg까지 나가는 대형종으로 독성이 강한 해파리입니다. 쏘이면 통증, 발열,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하면 쇼크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해 쏘임 사고도 약 3,000건 이상 발생. 그 시각 이번 요원이 타고 있는 배에도 본격적인 조업 시작. 설레는 마음으로 제철 맞은 방어를 기다리는 선원들. 해파리만 가득했던 앞전의 배와 달리 이번엔 방어가 잡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이어 쏟아지는 해파리. 방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어민들은 희망과 함께 할 말을 잃어간다. 독성 해파리인 누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 생물의 대표인 뱀, 거미, 말벌과 비슷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물고기가 촉수에 닿으면 표피에 상처가 생기거나 즉석에서 죽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해파리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해파리 사이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든 물고기들. 조금이라도 잡은 물고기를 사수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분류해야 하는 거대한 크기의 독성 해파리. 해파리는 약 97%가 수분이라 젤리와 비슷해요. 들면 잘게 부서져 분류하는 작업조차 쉽지 않아요. 얼굴에 티 넣으면 따가워가지고. 네? 얼굴에 티 넣으면 따가워가지고. 아, 얼굴에 튀면? 네. 이게 버는 거 있죠, 이거.
아니 얼굴에 튀면은 이게 얼굴에 티 넣으면 따고 크기뿐 아니라 촉수 역시 고된 작업을 더 힘들게 만든다. 엄청 크네요. 근데 이거는 큰 건 아니에요. 한 마리가 큰 거는 한 마리가 이거 새가오 나와 새가오. 새가오 나오면은 한 150조. 한 상자에 약 50kg. 오늘 잡은 해파리 양 확인해봐요. 1번 요원 탑승한 배 11상자 약 550kg. 2번 요원 탑승한 배 24상자 약 1200kg. 조금 덜 나왔네. 이거 많이 묻었는다. 평상시 얼마나 나와요? 평상시에 이거 한 배 정도 나오고 그 앞전에는 뭐 수치상으로는 뭐 1000배씩 나왔어. 1000배. 300? 의장 안에 그냥 꽉 차서 그냥 한 100톤씩. 100톤. 그럼 다른 고기가 없지 않아요? 없죠.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있어도 다 죽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라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해파리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해파리만 보이는 상황. 불과 일주일 전 사정은 더 심각했더랬다. 온 바다가 해파리로 가득 뒤덮여 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 비교적 근해에서 작업을 하는 정치망. 그보다 더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자망어선엔 또 어떤 피해가 있는 걸까? 조업 시작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해파리. 해파리도 올라오네. 아기잡이 배지만 아기는 보이지 않고 해파리만 끝없이 올라오는 상황. 저 봐라 밑에 봐라 밑에. 혹시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바다를 봤지만 또 해파리다. 저림에서 국물이 떨어지는 거야. 해파리가 오면서 바다에서 국물로 똘똘 말아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어민들이 이게 또 얼마나 많아 지금. 밑에 봐라. 해파리가 이거 올라오는데 뭐가 버섯 생각이 버섯 생각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 해파리는 혹시 하는 희망마저 잃게 만든다. 해파리만 올라오는 그물. 걸리더라도 무사히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그물은 어민들의 재산. 그러나 그물보다 무거운 해파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그물이 파손되고 만다. 작년에는 이만큼 먼 바다에 해파리가 안 왔다고. 근데 있잖아 해파리도 영역을 자꾸 넓히니까 이 깊은 바다까지 해파리가 왔다니까. 작년에는 연안에만 저 수심 얕은 데만 해파리가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활동 구역을 넓히며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해파리. 그물에 걸린 해파리를 하나하나 밟아 떼어내는 것도 일이다. 딱이래. 여기 있으니까 물이 날리니까 해파리 물리니까 얼굴이 따가워. 조업이 끝난 후 빼놓을 수 없는 것. 아, 눈에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가니까 따갑지. 지금 목이라도 따갑고 가렵고 망이래. 동해안을 점령한 해파리로 끝나지 않는 어민들의 피해. 만선의 꿈 또한 멀어진 지 오래다. 조업 후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항구. 거치캠에 잡힌 오늘의 어획량. 전갱이 방어가 잡히긴 했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 생계를 위해 힘들어도 일을 해야 하기에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하다. 해파리 때문에 감소율이 한 70%는 감소됐다고 봐야 돼요. 어획량이 70%가요? 예. 해파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긴 힘들지만 작년 대비 약 50% 감소. 불 위에 놓은 해파리 박스 앞으로 다가가는 한 사람 발견. 해파리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뭐 하는 걸까?
24, 24, 24개. 서로만 알 수 있는 듯한 말을 하고 뭔가 적는데 수매 증서, 수매증 작성에 이어 인증사진까지 찰칵.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파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도 수매를 해요? 예. 정부에서 해파리가 워낙 많이 나와서 해파리 처리 방법으로 수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파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매에서 이거 어디다 써요? 전부 해파리를 잘라가지고 바다에 다시 버리죠. 다음에 다시 해파리가 어장에 못 들어오도록. 한 상자에 약 50kg, 수매는 킬로그램당 300원이에요. 수매 후 바다에 버릴 때에도 빠질 수 없는 필수 과정.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세포 재생 능력이 있어 재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잘게 자르는 작업은 필수다. 해파리 때문에 잡을 때도 버릴 때도 시간과 힘이 배로 드는 작업. 더 이상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파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부디 해파리가 줄어들길, 부디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길. 버리는데 시간 들여. 또 이게 또 아까 보셨잖아요. 이 사료하고 막 생선하고 섞여버리면은 이 화로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징어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인공적으로 어떻게 없애려고 하면은 뭐 공부 쪽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워가지고 연구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민들이 일일이 한 마리 두 마리 이거 잡아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하면 적종 오면은 황토를 뿌리듯이 그것도 뭐 오면은 뭐 황토를 뿌린다든지 그걸 뿌리면은 없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민들은 뭐 어떻게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솔직히. 어민들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현재, 어민들의 또 다른 재난, 바다의 무법자 독성 해파리. 하루빨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할 대한민국 먹방 여행. 평범한 곱창은 가라.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이색 곱창 대열정. SNS를 강타한 스페셜한 곱창을 찾아 출동.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 설명? 곱창 중에 소곱창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조금 더 진화된 더 업그레이드.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생생한 제보에 힘입어 먹거리 트렌드에 척도 강남역으로 요원들 달려 입구부터 맛집 기운 팍팍. 인근 직장인들은 물론 소문 듣고 찾아온 외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이곳. 웨이팅은 옵션 아닌 필수. 뭐가 유명한 거예요? 아, 친구가 이제 SNS 페이지 보고 빨간색 곱창 들어간 거 그거 맛있습니다. 맛집 찾아보다가 알려줬어요. 아, 여기가 맛집이에요? 아, 예,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맛집이 아니란다. 온라인을 들었다 놨다는 소문난 맛집. 점심시간 한창인 오후 12시 55분. 드디어 베일을 벗는 이 식당의 대표 메뉴. 곱창은 구워만 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주목하시라. 커다란 대접을 한가득 채운 건 곱창. 얼핏 정골 같기도 한 비주얼. 누구냐 넌? 신기한 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젓가락보다 카메라에 먼저 손이 가요. 이 요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쫄깃 고소한 소곱창이 폭탄처럼 팍팍 들어간 매운 곱창 쌀국수. 얼마나 푸짐하게 담아냈으면 밑에 깔린 쌀국수는 보이지도 않는다.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는 특별한 조합. 첫인상만으로 이미 합격. 보자마자 폭풍 흡입.
정말 끝내줘요. 국물이 진해서 자꾸 먹고 싶겠다. 아까 집에 가서 생각날 거야. 사나이에 올리는 깊고 진한 입맛. 여심도 취향 저격. 곱창 맛이 나요. 네, 곱창 맛 나는 국물. 이구동성 국물부터 극찬하는 손님들 그 비법 한번 알아봐야죠. 야채 육수하고 향신료하고 사골 육수 같이 섞는 거. 그리고 한 24시간 가까이 끓여야 돼요. 아, 사골은요?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야채는 50분 정도 더 이상 끓이면 쓴맛이 나올 수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에 채소 육수와 향신료를 넣어 한 번 더 끓여낸다는 것. 살짝 데친 쌀국수 면에 숙주나물 듬뿍 얹으며 곱창 맛이 나는 매콤한 국물 만들 차례. 기본 베이스 육수에 양념 소스와 곱창을 넣어 팔팔 끓여낸다. 저 어마어마한 곱창 양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벌써 배가 불러요. 코가 찡해지는 얼큰한 국물에 쌀국수, 거기에 곱이 탱탱하게 들어찬 곱창까지 이 만남 난 찬성일세. 그러면 곱창 쌀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장님 아이디어였는데 해먹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식으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얼큰하게 만들었죠. 거기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곱창 쌀국수는 저희가 원조입니다. 원조집 잡으신 뿜뿜뿜. 한 입 먹자마자 안면 근육이 철로 춤을 춘다. 맛있어요. 매콤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냥 맛있어요. 이쯤에서 이 여성 손님 유심히 지켜보기로 해요. 여기 오늘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 원래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해가지고. 아, 여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네, 많이 SNS에서 많이.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구리 곱창 그 골목 제가 거기 살아가지고.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관찰 카메라 89회 구리곱창 골목편에서 씬스틸러로 활약하셨던 이분. 쌀국수 먹으러 구리에서 강남까지 오셨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곱창 매니아 아니세요? 곱창 좋아해. 아니 이거 완전 NG다면 어떡해. 만난 것도 인연이라 자 또 한번 도전. 예쁘게 드신다. 잘 드신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떤 맛이에요? 이거 너무 매콤하고 곱창 좀 느끼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잘 잡아주고. 피나미까지 성공. 곱창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관찰 팁. 젓가락질부터 설렘이 느껴진다. 어떡해요? 냄새는 안 나고 오히려 끝에는 상큼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곱창을 가볍게 먹는다. 두 번째 이색 곱창 요리. 바로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맛집이다. 18년째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음식. 하하, 뭔지 궁금하시죠? 3번과 4번 요원. 나는 식당 안으로 입성. 한 발 들어서자마자 훅 치고 들어오는 왁자지껄한 분위기. 벽면 빼곡히 그려진 낙서들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준다. 테이블마다 빠짐없이 올라있는 불판들. 재학생 선배들이 새내기 손잡고 대를 이어 찾는다는 특별한 맛을 찾아라. 아니 잠깐만요. 이게 뭔지 힌트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촉촉하고 쫄깃쫄깃한데 양념은 막 입 안에 다 퍼지게 만드는 그런 맛이에요. 모양을 보니 닭갈비 같기도 한데 그냥 대놓고 물어보자. 오늘 어떤 거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 닭곱창이랑 닭갈비랑 저 닭곱창 먹으러 왔어요. 저 닭곱창 먹고 난 이후로는 다른 곱창은 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는 봤나 닭곱창. 본래 대구가 원조인 닭곱창. 서울에서 맛보긴 통 힘든 음식으로 이곳 지기동에 닭곱창 골목 형성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곱창은 없었다. 닭곱창의 비밀을 밝혀라. 어머니, 닭곱창이 뭐예요? 닭곱창이 뭐야? 닭에서 나오는 게 닭곱창이지. 이게 이렇게 돼서 똥집이 위에 있거든. 네. 근데 그 똥집 밑에 이거 달린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이거 다 손질해서 이게 지지분한 거. 근데 요즘은 또 이거를 해가지고 와. 난 닦아서 기름 빼고 냄새 제거하고. 다른 곱창과 마찬가지로 닭곱창 역시 세척이 가장 중요하단다. 이 댁에서는 곱창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한약 우린 물을 넣어 박박 문질러 씻어낸다고. 곱창 손질을 마치고 나면 빠바 빨간 맛의 양념 납시오. 우리 집엔 좀 특이한 게 마늘이 좀 특이해요. 그냥 마늘 썼는데 우리는 볶아요. 왜 볶아요? 볶으면 마늘도 고소하고 이게 고소해요. 1인분에 8,000원 착한 가격의 닭곱창. 값은 싸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최상품만을 고집한다. 이거하고 이따가 밥 먹어봐. 엄청 맛있어. 향긋한 깻잎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2배. 돼지곱창, 소곱창과는 또 다른 맛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닭모래집처럼 쫄깃쫄깃한 식감이 매력 포인트.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마시라고요. 표정부터 범상치 않은 이 학생. 맛 표현 부탁해요. 이게 맛으로 표현하자면 천상의 맛? 밥을 천국에서 먹어놔요. 네. 웬만한 치킨보다 맛있어요. 닭곱창 맛에 빠져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너도 나도 부엌적으로 은밀히 향하는 모습. 도대체 어디들 가시는 건지. 4번 요원이 슬그머니 뒤를 밟아봤는데 어허, 이건 밥솥 아니에요? 여기가 셀프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직접 퍼먹어요. 먹어도 배고픈 청춘들을 위해 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조인자. 그 마음이 참 따스하다. 학생들이 우리 집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래 해야지. 아무리 부잣집 새끼이라도 학생들이라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배고파. 나는 내가 할 때까지 우리 애기 학생들 밥을 다 공짜로 줄 거야. 검사 되시고 나서 장미꽃 백송이도 받아봤어요. 장미꽃 백송이를 받아봤다고요? 예. 공부하다가 이 배가 추출한 옷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 좀 먹고 가라고도 하고 김치도 해서 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고맙다고 그랬겠죠. 엄마 집밥 생각나는 정겨운 한상. 매콤한 닭곰창에 고소한 주먹밥 조합은 진리 중에 진리. 푸짐한 인심에 중마고들의 우정도 기포만 간다. 맛있지. 진짜 맛있지. 끄덕끄덕만 해줘. 역시. 아하, 그리운 학창 시절이요. 우리 막내 요원들도 한창 배고플 나이. 집 떠나 서울에서 자취 중인 4번 요원.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요. 먹방 전문 요원답게 방송용 액션 확실하게 해내는 거 보소. 그래요. 맛이 어때? 완전 쫄깃하기보다 쫄깃하면서 그냥 그래도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 이게 양념이 진짜 고소하고 깻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입에 향이 딱 퍼지면서 느끼한 것도 하나도 없고. 쏴! 자꾸만 생각나는 입맛. 올려가지고 일일이 말해. 뭐하리요? 다음 관찰구요. 스페셜 하다 못해 럭셔리 하다. 고급 식당들이 즐비한 청담동.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맛집이 하나 있었으니 미식가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 자자한 곳이라고 한다. 이거 뭐야? 민둥이 대창인가? 꽃 같다, 꽃. 활짝 핀 매화꽃을 닮은 곱디고운 자태.
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았다. 소 내장 중에서도 유독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대창구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 고급스러운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한 맛에 두 번 놀란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제 친구가 이제 곱창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누구 어떤 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데리고 왔죠. 너무 가고 싶다고. 오마카세라고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계속 약간 새로 코스 형식으로. 대창구이는 시작에 불과. 화려한 코스 요리의 향연이 시작된다. 염통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잠시만요. 시커먼 천엽의 우아한 변신. 하얀 천엽 무침. 어떤 천엽? 쫄깃 곱창 옆으로 저염만 맡았던 염통도 오늘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받는 중. 대창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추가 제일 빨리 있기 때문에 젓지 말고 그대로 계속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박이다. 국물 요리도 코스 구성 중 하나. 진짜 맛있다. 갖고 뜯어 그냥. 곱창집 느낌보다는 진짜 코스 요리 먹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존맛탱구리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제가 알던 곱창집이랑 많이 다르네요. 소부산물로 하는 코스 요리집이에요. 네, 호르몬 요리라고 해서 내장류들 중에 뭐 천엽이라든지 염통, 대창, 속꼬리 뭐 이런 종류로 해서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의 요리예요. 일본 유학 시절 제일교포들이 즐겨 먹던 호르몬 요리를 알게 됐다는 주인장. 값싼 재료로 인식되던 소부산물에 정성과 노력을 듬뿍 입혔다. 기본 8종으로 구성되는 메뉴들. 각 재료 본연의 맛 잘 살릴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셨대요. 고급 요리로 신분 상승한 소 부산물. 귀하신 몸답게 재료 손질부터 남다르다. 양배추 같은 건 뭐예요? 이거요? 이게 천엽이에요. 애기 천엽이에요? 네. 제가 아는 천엽이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 일반 천엽은 검은색이잖아요. 네. 그 천엽을 60도물에 보일시켜서 표피를 다 제거한 천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비위 약한 사람들은 입도 못 대는 천엽. 뜨거운 물에 목욕 질게 하고 시커먼 껍질은 빡빡 문질러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쏙 드러난다. 어머어머, 너 원래 이렇게 청순한 애였니? 일명 하얀 천엽이라 불린다는 이댁의 천엽 무침. 상큼한 유자 소스까지 뿌리니 그야말로 황골탈태가 따로 없다. 우리 요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위에 뿌려진 건 소금이 아니라 갈릭 파우더라서 앞전에 내드렸던 소금 살짝 찍어 드셔야 됩니다. 이 야들야들한 것 좀 봐요. 밑에는 누룽지처럼 고소하게 구워졌고 위에는 완전 기름 잘잘. 밑에 부분은 완전 쫄깃하고 이 위에 부분은 솜사탕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다 녹아버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색 곱창 관찰. 군침 삼키며 마무리.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잡으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진어 간동네. 눈길 닿는 족족 그리운 추억과 향수가 차오른다. 어릴 적 책가방을 메고 뛰어오르던 가파른 계단부터 고색 창연하게 빛바랜 영화 포스터들까지 7, 80년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풍기는 이곳이 바로 스토리 잡스의 집중 관찰구역.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이 마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 거죠? 어머 깜짝이야. 이게 왠 줄 알아? 어머 저 거인은 또 누구예요? 나 이런 장면 본 것 같은데 저 진격의 거인 뭐 걸리버 여행기? 실측 비율 따윈 깡그리 무시한 채 어마어마한 존재감과 함께 나타난 사나이의 정체는 누구세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미니어처하고 디오라마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상을 만드는 신의 손 류승호 작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국내 유명 영화사의 전속 미술팀으로 활약. 영화를 넘어 작품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그가 오늘의 관찰 주인공. 인적 드문 외딴 마을에 자리한 작업실을 찾아가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디오라마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무슨 단어? 저 처음 들어본 단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니어처는 지금 이거 같이 그냥 이런 거 하나 예. 이런 걸 미니어처라고 한다고 보면요. 디오라마는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모든 어떤 이야기가 정리되고 펼쳐지는 어떤 공간 네, 그 안에 집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공간들을 한 모형 안에서 볼 수 있게 연출해 놓은 것이 디오라마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을 그린 큰 막 앞에 여러 가지 소품 배치에 실물처럼 보이게 하는 디오라마.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없는 큰 장면의 촬영 위한 세트로 쓰여요.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의 초능력 알고 보니 디오라마 덕이었네. 그러고 보니 작업실 여기저기 눈에 띄는 작품들. 뒤에 보니까 이것저것 모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뭐 어떤 거예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서울공업사라고 그 스케일이 6대1 스케일 정도 되는 건데요. 사람이 한 30cm 정도 크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디테일. 현실 세계 뺨치는 세밀한 묘사가 눈에 띈다. 철순의 옆집엔 왠지 영희가 살 것 같은 옛 주택가의 모습.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공업사 역시 완벽 재현. 아유, 뭐 이왕 여기까지 둘러본 거 요 화장실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죠. 옛날 화장실은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얘는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세식이죠, 푸세식. 예, 푸세식인가요? 예, 좌식으로 돼가지고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무리 작은 소품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게 없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화장지가 이렇게 이거 진짜 실제 화장지인가요? 네, 실제 화장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모형처럼 만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화장지를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갖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단순한 축소 모형이 아니다. 여기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작품들 좀 쭉 보니까 예전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사당동 그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사당 그 이수역 근처에서 그 시장을 올라오다 보면 항상 그 옥수수를 이렇게 막 큰 솥에 막 찌는 그 할머니인가 하여튼 계셨던 그 풍경이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죠. 그런 게 그런 게 없는 시절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또 그 시대마다의 감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차츰 흐려져가는 소중한 추억을 소환하는 작업.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류승호 작가를 감성 미니어처의 1인자라 부른다. 이렇게 약간 벽 같은 것도 낡은 거를 이렇게 막 표현하시는 게 시간의 흐름을 좀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이 변함은 없죠. 근데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이라든가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은 변하잖아요. 이것들 역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을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벽이죠. 그렇죠? 근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포스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70년대, 80년대의 어떤 벽을 만든 거구나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사물의 시간의 흐름이 피는 에이징 기법. 포스터 속 작은 얼룩부터 오래된 벽면의 미세한 균열 하나하나까지 어디 하나 그의 손 거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바로 그때 영감은 좀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뭐 특별하게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겪었던 에이그 난 몰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핀 거 같은데요? 네, 약간 휘었는데 약간 휘었네요. 얘는 휘었네 이렇게. 또 보여. 제대로 에이징을 해주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자로 제가 뽑겠습니다. 중신노인가? 네, 매일 나와서 저기 앉으셔서 일하시는 매일 나와서 저기 앉으셔서 일하시는 에이징이라는 게 뭔지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페인팅으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페인트 칠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여기는 하얀색 페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에이징을 해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 집이 폭삭 늙을 예정이랍니다. 우선 옛집에 어울리는 페인트색을 만들어내요. 동네마다 이런 색깔의 건물 한 채씩은 다 있었잖아요. 무심한 듯 척척 바르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해보면 어려운 페인트 칠. 소시적에 밥 아저씨의 그림 교실 즐겨봤던 분이라면 다 아실 듯한 만고불변의 명언 참 쉽죠? 벽면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 역시 붉은색으로 칠해주고 나면 다음엔 여기다가 드라이를 할 거거든요. 드라이가 여기 있다. 헤어 드라이어도 레트로 분위기 물씬. 20년이 넘은 드라이. 이것도 약간 소품인가요? 에이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면서 생긴 정말 리얼한 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 찐이야. 건조 작업을 하는 거야. 칙칙한 벽면 꼼꼼히 말려줘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보기 안 좋은 색인데? 네, 그렇죠. 여기도 안에도 이렇게 보면 망친 것 같죠? 헐. 그렇죠. 여기도 안에도. 공들여 쌓은 탑 도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분무기. 얘는 물이에요. 보세요. 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아이 저저 야유 내는 안 몰란다.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네, 일단 신경 안 쓰고 전 작업하겠습니다. 큰 소리 칠 때에는 이유가 있을 터.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 자연스레 번지고 벗겨지며 만들어진 얼룩. 와 정말 신기하죠? 미니 사이즈로 프린팅에 만든 전단지 역시 그냥 붙이면 재미없단다. 사정없이 구겨줘야 낡고 오래된 느낌이 살아난다는 것. 당신을 진정한 디테일의 끝판왕으로 임명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다가 영수과에 하는 걸 봤죠. 우리 얘들도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소품의 배치 또한 심혈을 기울인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으면 시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쇼핑하러 나오는 거네요. 리콜리 러브죠. 앞으로가 더 놀랄 노자 기대하시라. 스티로폼 본드예요. 이번 작업은 쉽다. 단언컨대 진짜 쉽다. 누구나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다는 에이징 기법.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가느다란 실로 도대체 뭘 만든다는 건지. 그저 쓱쓱 둘러주기만 했을 뿐인데 지붕 아래 거미줄이 걸쳐진다. 특별한 기술을 쓰기보다는 생활 속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실험한다는 류승호 작가. 자, 손뼉을 치면서 춤춥시다. 흥겨울 리듬 따라 춤춥시다. 이거 같은 집 맞습니다. 맞고요. 이건 또 크네요. 네, 얘도 조금 크죠.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곳 바로 고물상.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고물상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굉장히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막 개도 짖었던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신기한 것들도 많았는데 가까이 가보지 못한 약간 보물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별개가 다 모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는 이거 보이시죠? 네. 얘는 참치캔이에요. 아, 참치캔. 네, 참치캔이에요. 그다음 얘는 페인트 뚜껑이에요. 그 양철 페인트 뚜껑을 진짜 녹슨 거를 주워온 거예요. 아, 진짜 고물들을 진짜 주워와서 고물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고물들 중에 일부는 제가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진짜 고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냉장고 같은 거에 들어있는 그 냉매제 그 펌프 안에 있는 탱크예요. 근데 그냥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연출이 되게끔. 따라와 보실래요? 용감의 원천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네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어디 보자. 아니 근데 그 녹슨 드럼통은 어디 있으시게요? 미니어처로 만들기엔 너무 크지 않은가? 우리 모두 궁금증은 잠시 내려두고 침착하게 지켜보기로 해요. 골칫덩어리 녹가루로 훌륭한 에이징 작품 탄생시킬 예정이에요. 뿌려주는 거예요. 새 붓에 수십 년의 세월을 입혀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날아온 것처럼 변한 붓. 근데 이게 직업이신 거잖아요? 네. 수익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익들은 보통 이런 의뢰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서 기업들이라든가 박물관에 판매하거나 그 영화나 CF, 드라마에 들어가는 소품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거 가격은 어느 정도 측정할까요?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1,000만 원 뭐 이상 되는 것들도 있죠. 내일부터 여기 나와서 일해야겠네.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 평범한 건축학도였던 그가 미니어처의 세계에 발을 딛게 된 이유는 뭘까? 국내 블록버스터 영화의 태동기, 특수 영화 미술로 업계에 입문 이후 유명 대작들에 참여하며 에이징 기법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러브콜 이어졌어요. 영화 어벤져스2에선 한국 촬영 에이징을 담당하며 당당히 그 실력 입증받았어요. 근데 국내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요? 전문성으로 세계적인 작품 활동들을 하시는 또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되게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무용으로서는 굉장히 강국이죠. 왠지 어깨가 으쓱 자랑스럽습니다. 전에 그 채널A에서 그 미역이 이렇게 많이 나는 남해 섬 있잖아요. 네, 미역섬. 네, 곽도? 곽도였나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네, 그런 느낌들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가능합니다. 관찰 카메라 151회에서 소개됐던 야생의 미역섬 곽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천혜의 자연 환경.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위 섬을 디오라마로 만든다. 한쪽 부분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암벽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걸 지금 여기다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스티로폼 잘라 바다와 맞닿아 있는 암벽에 1차 모양 잡아줘요. 절개선을 내는 바로 이 지점이 갯바위의 윗부분. 그 아래가 경사진 비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석고를 툭툭 발라 바위 특유의 형태를 빚어낸다. 자연 그대로 생겨난 바위니만큼 최대한 투박하게 표현해내는 게 관건. 뭐 아직은 2% 부족하다 싶으시지요? 자, 지금부터 미다스의 손 류승호 작가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곽도에 그 제가 봤던 그 바위가 동글동글했어요. 우리나라 바위들은 되게 그 뭐랄까 예쁘거든요. 이어지는 색칠 작업 역시 거침없이 뚝딱 순식간에 제 모습을 갖춰가는 미역섬 곽도. 이 영상 진짜 중독성 있다. 작은 바위 틈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칠하고 나면 비장의 무기 등장. 장비는 여기 준비돼 있고요.
작은 바위 틈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칠하고 나면 비장의 무기 등장. 장비는 여기 준비돼 있고요. 뜰채가 왜 거기서 나와요? 이건 정전기 발생시키는 장치고요. 챈데요 그냥? 네, 챈데 여기 이제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이제 파리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찌릿찌릿 전기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만져보시겠어요? 아니요, 저 아닙니다. 특수 뜰채에 푸른색 가루를 솔솔 뿌려 뾰족뾰족하게 자라난 풀을 만든다 요 말씀. 이렇게 작고 얇은 잔디는 난생 처음 봐요. 건들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순간 세상 가장 작은 바위 섬에 세상 가장 작은 풀포기들이 솟아났다. 사람들이 파도와 싸우며 채취했던 돌미역까지 꼼꼼하게 그려주고 나면 진도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동안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섬 곽도가 완성된다. 어느 쪽이 실물인지 헷갈리지요. 저 바위섬 어딘가에서 우리 요원들이 땀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선하다. 작은 모형 하나를 통해 보다 넓고 무궁무진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류승호. 그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추억이나 그리운 사람들을 투영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고요. 취미생활로도 이런 미니어처나 디오라마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돌이 오시겠어요? 매운 것이지만 막 곱창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 먹는 게 더 나쁘지 않다. 중국인 입맛이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